핸들을 알면 운전은 쉬워집니다. 먼저 초보분들에게 핸들이 몇 바퀴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핸들이 반듯한 상태에서 핸들을 한쪽으로 다 돌리면 핸들은 한 바퀴 반이 돌아갑니다. 한 바퀴 반. 그렇죠? 위쪽으로 한 바퀴 반,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왼쪽으로 한 바퀴 반. 그럼 끝에서 끝에까지는 세 바퀴가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끝까지 가면 세 바퀴가 되죠. 세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다 돌리면 핸들이 반듯한 모양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 모양이 반듯하면 바퀴가 반듯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운데 세 번 한 바퀴 반 돌아가고 한 바퀴 반 돌아가고 반듯한 모양 세 번이 있지만 이 가운데만 핸들이 반듯한 거고 양쪽은 한 바퀴씩 돌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 알면 돌린 만큼 반대로 돌려주면 핸들은 풀리게 됩니다. 바퀴가 반듯해지는데 대부분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핸들을 반드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디 돌리는지 모르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데나 한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로 한 바퀴 반을 돌려주시면 바퀴는 반듯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아무데나 끝까지 다 돌려서 핸들 모양이 반듯한 상태가 한 번, 두 번째가 반듯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핸들은 어디로 돌리는지 바퀴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초보들이 핸들을 한 바퀴 반을 다 돌렸을 때 얼마나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 한 바퀴 반을 돌리면 지금 한 바퀴 반을 다 돌렸습니다. 바퀴가 그럼 대충 이 정도 돌아갑니다. 각도로 따지면 대충 45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바퀴 반을 다 돌렸을 때 바퀴는 45도 돌아간다. 그럼 반 바퀴는 15도, 한 바퀴는 30도, 한 바퀴 반은 45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 바퀴, 이게 반 바퀴, 이게 반듯한 상태. 그래서 15도씩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들을 돌리면 바퀴는 15도씩, 반 바퀴 15도, 한 바퀴 30도, 한 바퀴 반 45도가 돌아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핸들을 돌리면 차는 어떻게 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바퀴를 돌리고 출발하면 차는 무조건 원을 그립니다. 대각선으로 반드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원을 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반드시 나와서 핸들을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차는 무조건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을. 천천히 원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자, 후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해도 차는 그대로 원을 그리기 때문에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골목길이나 이런데 주차장에 가서 내가 주차를 하던 골목길 가다가 앞차가 있어서 못 가서 후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기아는 핸들은 만지지 않고 기아만 바꿔주면 원래 자리 5초 전에 안전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원을 그리게 됩니다. 반듯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해 주면 되겠죠. 자, 핸들을 돌리면 원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의 크기가 돌릴수록 작아지고 풀수록 원이 커진다. 핸들을 돌리면 돌릴수록 원이 작아지고 풀면서 원이 커진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출발했을 때, 자, 한 바퀴 반을 감고 출발하겠습니다. 한 바퀴 반. 자, 그대로 출발하면 차가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기 기둥하고 부닥치려고 하죠. 앞에 있는 기둥하고 작게 돌기 때문에. 자, 다시 아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자, 반드시 푸른 상태에서 반 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반 바퀴만. 출발하게 되면 원이 아까보다 훨씬 커져서 저 바깥쪽 기둥하고 달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죠. 원이 크게 돌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핸들을 감은 정도에 따라서 원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길이 만들어 놓은 원의 크기만큼 핸들을 꺾어줘야만이 차가 잘 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핸들링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크기만큼, 지금 한 바퀴 정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잘 출발하는데 지금은 잘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원의 크기, 길이 만든 원의 크기만큼 적당하게 핸들을 꺾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리로 잘 갈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차는 무조건 원을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 돌릴수록 원은 작아지고 풀면 풀수록 원은 커진다. 그러면 길이 만들어 원의 크기만큼 내가 핸들을 꺾어서 그 크기를 맞춰줬을 때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차는 무조건 원을 그린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넓은 운동장에서 차를 한가운데 세우고 핸들을 한 바퀴 정도 감고 출발을 하게 되면 차는 천천히 뺑 돌아서 결국 제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때 운동장 바닥에 바퀴 자국이 몇 개가 남았겠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70% 정도가 뒷바퀴는 앞바퀴를 따라가기 때문에 2개라고 말씀하십니다. 30% 정도가 바퀴는 4개니까 바퀴 자국은 4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듯이 바퀴 자국은 4개가 나옵니다. 앞바퀴가 노란색, 뒷바퀴가 파란색. 앞바퀴가 크게 돌고 뒷바퀴가 작게 돕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뺄 때나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뒷바퀴가 걸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핸들을 돌리면 차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진, 후진 모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주면 됩니다. 원을 그리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전진, 후진 상관없이 모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줘야 됩니다. 바퀴 자국이 4개인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도 옆차를 긁지 않습니다.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도 뒷바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이렇게 옆에 차가 있겠죠. 차들이 있으면 이 차와를 긁지 않고 안전하게 나가려면 내가 최소한 어디까지 빼줘야 되느냐, 핸들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핸들 기준. 자, 무슨 말이냐, 핸들 기준으로 이 핸들 라인에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차 끝선이 핸들 끝선에 올 때까지 꺾어줍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핸들 끝선에 이 차 끝 앉아있는 자세에서 보면 이 차 끝이 창틀의 중간 정도 보인다는 느낌에서 꺾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겠죠. 닿는지 안 닿는지. 이렇게 자, 보시면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어디를 봐줘야 되냐, 안쪽이 닿는지 안 닿는지 사이드미러를 봐줘야 되고요. 바깥쪽 모서리가 저쪽 반대편 차하고 문제가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퀴 자국이 4개란 걸 이해를 해줘야 주차장 차를 뺄 때 옆차를 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들 기준으로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차 끝선 라인에 핸들이 왔다 싶을 때 꺾어주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차장에 차를 뺄 때는 내 핸들이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차 끝선에 왔다 싶을 때, 내가 본 입장에서 창틀 중간 정도의 옆차가 보인다는 느낌에서 꺾어주면서 항상 안쪽 사이드밀러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모서리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정리하면 핸들을 꺾으면 차는 무조건 원을 그린다. 바퀴 자국은 4개가 나온다. 앞바퀴가 크게 돌고 뒷바퀴가 작게 돈다. 그래서 주차장 차를 뺄 때도 뒷바퀴가 걸리지 않을 때까지 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핸들 라인이, 즉 내가 보는 입장에서 창틀 중간에 내가 나고 전방에 있는 차 끝선이 보일 때쯤 꺾어주면서 사이드밀러 안쪽이 닿는지 안 닿는지 바깥쪽을 살펴봐주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고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 할 때도 3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핸들을 내가 언제 꺾을 거냐, 얼마나 꺾을 거냐, 언제 풀어줄 거냐,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핸들에 대한 이해, 핸들을 알면 운전은 쉬워진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